안녕하세요. 스프링 시큐리티 스터디 4주차 세션 vs 토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서비스에 로그인한 사용자를 서버는 어떻게 기억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표적인 답으로 세션 기반 인증 그리고 토큰 기반 인증을 지난 2주 동안 배웠는데요. 오늘 스터디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5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규모 관점, 스케일 아웃 관점, 보안 관점, 개발 목적성 관점, 그리고 성능 관점에서 비교해 볼게요. 네. 먼저 사용자 규모 관점에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세션 인증과 토큰 인증을 배울 때 제가 비유를 했었던 홍대 축제 비유 기억나시나요? 세션 방식 비유에서는 학생회가 구글 시트로 홍대생 여부를 직접 관리했었죠. 즉, 실제로는 서버가 세션 저장소로 인증 인가 여부를 직접 관리했었어요. 학생이 10명이면 구글 시트로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학생이 10만 명이라면 구글 시트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용량이나 검색 면에서 큰 부담이 될 거예요. 반면 토큰 인증 비유에서는 학생들이 팔찌를 차고 다녔죠. 네, 실제로는 JWT 토큰이겠죠. 그래서 학생이 홍대생 여부를 나타내는 팔찌를 차고 다니고 학생회는 팔찌가 진짜인지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학생이 10명이던 10만 명이던 학생회가 외부 시트 같은 걸로 추가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세션 방식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서버가 세션 객체라는 걸 메모리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자 아이디, 권한 같은 정보가 담기고 사용자한테는 세션 아이디라는 번호표를 쿠키에 담아 돌려줬었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동시에 접속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면 10만 개의 세션 객체가 서버 메모리에 살아 있어야겠죠.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모리 사용량이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고 조회 비용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거예요. 그에 반해 토큰 방식에서는 서버가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아요. 로그인할 때 사용자 정보를 담은 토큰을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건네주고 끝이에요. 이후에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토큰을 같이 보내고 서버는 그 토큰이 위조되지 않았는지 서면 검증만 하면 됩니다. 이 검증이 아주 가벼운 연산이라서 사용자가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서버 메모리에는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이유로 토큰 방식이 서버에서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이걸 앞선 주차에서 스테이트리스 한 특징이라고 했었죠. 이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무상태성이 대규모 서비스에서 토큰 방식이 선호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서버가 사용자별 상태를 보관하지 않으니까 사용자 수가 폭증해도 인증 계층의 리소스 소모는 거의 일정해요. JWT를 예로 들면 서면 검증은 굉장히 짧은 시간의 CPU 연산이고 메모리는 각 토큰의 파싱에만 잠시 쓸 뿐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사용자의 동시 요청을 처리하더라도 인증 때문에 서버를 추가로 증설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토큰은 클라이언트가 보안을 하죠. 그래서 서버 재시작이나 배포할 때에도 사용자의 인증 상태가 유실되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서비스에서 무중단 배포를 수행할 때 이건 매우 큰 운영상의 이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인증 방식을, 세션 인증 방식을 대규모 서비스에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토큰 방식과 반대로 단일 서버 환경이라고 가정을 하면 세션 저장소를 위한 메모리 문제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세션 방식을 언제 쓸까요? 소규모 서비스에서는 이 세션의 메모리 오버헤드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 수준 프로젝트가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 서비스면 무조건 토큰 방식을 써야 할까요?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세션 방식만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이점도 있는데 각 관점에서 비교해 가면서 천천히 알아가 봅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소규모 서비스에서는 세션 방식이 간편하고 관리 기능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서비스에서는 토큰 방식이 무상태성 덕분에 서버 자원 관리 그리고 무중단 배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케일 아웃 관점에서 두 인증 방식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앞서서 스케일 아웃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이 스케일 아웃이란 트래픽이 많아질 때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서버 인스턴스를 수평으로 추가하는 확장 전략입니다. 반대로 기존 서버의 CPU,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은 스케일 업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서버 한 대가 초당 500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데 트래픽이 2000개로 늘어나면 서버를 4대로 늘리는 스케일 아웃 전략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스케일 아웃 방식에서는 로드 밸런서를 앞에다 두고 로드 밸런서라는 장치를 앞에 두고 이 여러 서버의 요청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이 스케일 아웃 환경에서 핵심 특성이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드 밸런서의 존재로 인한 요청의 비결정적인 라우팅입니다. 서버가 여러 대니까 로드 밸런서가 라운드 로빈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청을 적절히 분배해 주는데요. 그래서 한 사용자의 첫 번째 요청은 서버 A로,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은 서버 B로 갈 수도 있어요. 즉, 로그인 요청이 닿은 서버랑 다음 요청이 닿은 서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둘째로는 서버 인스턴스 간 메모리 공유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각 서버는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실행이 되니까 서버 A의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서버 B가 직접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적 인스턴스 증감이에요. 스케일 아웃 환경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오토 스케일링하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이 오토 스케일링 정책에 따라서 서버가 수시로 추가되거나 제거됩니다. 최대한 비용 낭비 없이 서버를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토큰 방식에서는 이런 스케일 아웃 환경에서는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서버가 상태를 저장하지 않으니까 어떤 서버가 요청을 받던 동일한 토큰 검증 로직만 수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A에서 발급한 토큰을 서버 B가 검증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서명 검증에 사용하는 비밀 키만 모든 서버에 동일하게 배포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환경 변수나 비밀 관리 서비스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10대에서 50대 그리고 100대로 늘어나도 인증 계층에서는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없어요. 이 때문에 이 토큰 방식이 MSA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션 방식은 스케일 아웃 환경에서는 좀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버 A에서 로그인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세션은 서버 A의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다음 요청을 보냈더니 로드 밸런서가 서버 B로 보내버린 거예요. 서버 B에는 제 세션이 없으니까 서버 B는 이 사람 누구지? 하면서 인증 실패를 내보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다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스티키 세션입니다. 같은 사용자 요청을 항상 같은 서버로 보내는 건데 특정 서버에 트래픽이 몰리는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서버가 다운되면 거기 붙어 있던 모든 사용자의 세션이 전부 유실됩니다. 둘째로는 세션 클러스터링입니다. 서버끼리 세션 데이터를 복제를 하는 건데 서버 세션이 생성 그리고 변경될 때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서버에 전파를 해야 해요. 그리고 서버 수가 늘어날수록 복제 트래픽이 급증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디스 같은 외부 세션 저장소를 두는 방법인데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레디스라는 별도 인프라를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디스 자체가 SPOF라고 하는 단일 장애점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구성을 해야 하고 매 요청마다 이 외부 세션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한 네트워크 IO가 추가되겠죠. 지금까지 너무 토큰 인증만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션 인증이 가지는 장점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보안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보안 관점 이야기에 앞서서 인증과 관련해서 자주 발생하는 공격 유형을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먼저 하이제킹, 그러니까 탈취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세션 아이디나 토큰을 가로채서 해당 사용자로 위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한 상승입니다. 일반 사용자가 인증 정보를 조작해서 관리자 권한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내부자 위협입니다. 퇴사한 사람의 인증 정보가 살아있어서 시스템에 접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내부자 위협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보안 관점에서 세션 방식의 최대 강점은 서버 측 제어권입니다. 세션 데이터가 서버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안 사고가 감지되었을 때 관리자는 해당 세션을 저장소에서 즉시 삭제할 수 있어요. 이 삭제된 세션 아이디로 들어오는 모든 후속 요청은 즉시 거부가 되겠죠. 세션 저장소에 세션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퇴사자 세션 무효화라던가 아니면 비밀번호 변경하고 기존 세션을 전체 무효화하는 그런 방식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아이디 자체에는 사용자 정보가 없어요. 이 세션 아이디는 무작위로 생성된 문자열일 뿐이라서 이 세션 아이디가 노출되어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계정에 최대 3개의 세션만 허용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정책도 세션을 서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토큰 방식의 가장 큰 보안 약점은 한 번 발급한 토큰을 즉시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JWT를 예로 들면 서버는 토큰 서명을 통해서 위변조 여부만 검증을 하지 저희가 이 토큰이 아직 유효한 상태인지를 서버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토큰이 발급이 되었다면 그 토큰은 만료 시각이 될 때까지 무조건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 탈취가 되면 만료 시간이 될 때까지 공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두면 되지 않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무효화할 토큰의 뭐 JWT 아이디를 서버 측 저장소에 등록하고 매 요청마다 블랙리스트를 줘야 하는 방식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결국 서버의 상태를 저장하는 거니까 토큰 방식의 핵심 장점인 무상태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JWT 페이로드는 암호화된 페이로드가 아니라 그냥 베이스 64 인코딩 되어 있을 뿐이에요. 저희가 앞선 주차에서도 살펴봤었는데 이 JWT를 누구나 디코딩해서 안에 담긴 사용자 아이디, 권한, 이메일 같은 정보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를 JWT 토큰에 담으면 정보 노출 위험이 존재하겠죠. 이번에는 개발 복잡성 관점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세션 방식과 토큰 방식 중에 어떤 게 더 구현하기 쉬울까요? 앞선 2, 3주차들에서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세션 방식이 스프링 시큐리티 기준 훨씬 쉽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쓴다면 이 스프링 시큐리티 프레임워크가 거의 모든 걸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세션 아이디를 쿠키에 담아서 보내기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j 세션 아이디 쿠키에 담아서 응답하죠. 브라우저가 다음 요청에 쿠키 붙이는 경우도 네, 브라우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줍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인증 관련 코드를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저희 서버 개발자가 할 일은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 그리고 시큐리티 필터 체인 같은 걸 구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세션 방식은 설정만 잘하면 인증 흐름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토큰 방식은 개발자가 직접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서버 쪽에서는 JWT 토큰 생성 로직을 직접 구현해야 하고요. 그리고 헤더나 페이로드 구성, 그리고 비밀키로 서명 생성까지 직접 다 구현을 해야 하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부분, 커스텀 필터 작성이죠. 이 메일 요청의 어서라이제이션 헤더에서 토큰 수출하고 검증하는 로직도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서버 측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좀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로그인 응답에서 토큰 꺼내서 안전하게 저장하고, 그다음에 모든 API 요청에 어서라이제이션 헤더 붙여서 서버에 요청 보내는 것까지 직접 구현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토큰 방식은 서버나 클라이언트 양쪽 모두에서 인증 흐름을 명시적으로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기준 초기 개발 공수가 세션 방식보다는 확실히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능 관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서버에서 성능을 볼 때 몇 가지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응답 시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낸 시점부터 응답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인증 처리 시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인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버가 소비하는 메모리의 양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오버헤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통신입니다. 네, 아까 세션 방식에서 짧게 말했던 레디스 같은 외부 저장소 조회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션 방식과 토큰 방식이 각각 어떤 성능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션 방식은 주로 메모리 사용량과 네트워크 오버헤드, 방금 말했던 외부 세션 저장소 사용할 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 세션 데이터가 서버 메모리에 상주하므로 동시 접속자 수에 비례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고 만약에 레디스 같은 외부 저장소를 사용을 한다면 매 요청마다 네트워크 왕복 시간이 추가되겠죠. 그리고 토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네, 응답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응답 시간에 토큰 서명 검증 시간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CPU 연산 비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응답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방식의 가장 큰 성능 이점은 외부 저장소 조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션 방식에서 레디스를 외부 세션 저장소로 사용을 하면 매 요청마다 레디스에 대한 네트워크 왕복 시간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 센터라도 레디스 조회하는데 짧게나마 시간이 소요되고 이게 초당 뭐 수천 수만 건 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지연이 되겠죠. 토큰 방식에서는 이 네트워크 왕복 시간이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서명 검증 같은 경우는 뭐 IO 대기가 없는 순수 CPU 연산이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IO가 CPU 연산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느리기 때문에 이 차이 자체가 그러니까 부하가 높은 환경에서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이 될 수 있어요. 세션 방식은 단일 서버에서 인메모리로 쓰면 사실 굉장히 빠릅니다. 해시맵에서 그냥 get 하는 연산이니까 어, 시간 복잡도로 따졌을 때 네, 상수 시간이고 성능 문제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스케일 아웃 환경의 실무에서는
외부 세션 저장소를 쓰게 되고 이때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먼저 앞서 토큰 방식의 이점을 설명할 때 말했던 네트워크 왕복 시간인데요. 토큰 방식과 달리 이 외부 세션 저장소를 사용할 때는 매 요청마다 레디스 같은 외부 세션 저장소에 세션 조회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저장소 병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모든 서버의 모든 요청이 하나의 레디스로 집중되니까 이 레디스 자체가 성능 병목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병목점인 레디스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인증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어느 하나가 뭐 우수한 인증 방식이다,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결국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두 인증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실 때 다양한 관점에서 인증 방식을 비교를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적합한 인증 방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방식만 순수하게 사용하기보다는 두 방식을 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메인 인증은 JWT의 스테이트 리스 방식을 사용하되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걸 도입해서 레디스에 저장하는 약간의 스테이트풀하는 성격을 띠도록 하는 느낌입니다. 이러면 서버에서도 약간의 제어권을 가질 수 있어요. 요즘 AI를 통해서 많은 걸 물어볼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명세 같은 걸 프롬프트로 넣어주고 어떤 인증 방식이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달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어야 합니다. 이상 4주차 스프링 시큐리티 스터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